인생의 가을에 들어선 당신, 문득 곁을 돌아보면 예전보다 달라진 인연의 풍경이 보입니다. 이것은 나이 들매 숙명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일까요? 세월이 흐르면 나무 싶은 색을 바꾸고 강물은 방향을 찾아갑니다. 사람의 인연도 그러합니다. 젊은 시절 수많은 인연으로 북적이던 삶이 나이 듦과 함께 변화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예전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인생의 한 풍경입니다. 친구는 나무의 가지와 같습니다. 젊은 나무는 수많은 가지를 뻗어 세상과 연결되지만 오래된 나무는 필요한 가지만을 남겨둡니다. 그렇다고 그 나무의 생명력이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때로는 새로운 가지도 돋아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60대 이상 시니어들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친구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흐름,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변화, 그리고 은퇴 후 달라진 일상이 인간관계의 지형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시니어들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의 변화는 표면적으로 보면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듯 우리의 삶도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관계의 물줄기를 형성합니다. 사람에게 얽히면 괴로움이 따른다. 이 말은 인간관계가 주는 기쁨만큼이나 그 무게도 있음을 일깨웁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대학 동기, 직장 동료, 동네 친구, 취미 모임 친구까지. 그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가 변화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시간과 공간의 변화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학교나 직장이라는 공통된 공간에서 매일 만났던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2025년 현재 많은 시니어들이 자녀를 따라 이사하거나 실버타운, 코하우징 등 새로운 주거 환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의 15%가 최근 5년 내 시니어 친화적 주거 공간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거 환경에서는 오히려 비슷한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강 상태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시니어들의 건강 상태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5%가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를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20% 상승한 수치입니다. 시니어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원격의료 서비스의 확대로 건강 상태를 꾸준히 관리하는 시니어가 늘어나면서 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심사의 변화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성공, 경쟁,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가치관은 변합니다.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내면의 평화, 건강,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의미 있는 사회 기여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2025년의 시니어들은 은퇴 후에도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45%가 자원봉사, 평생교육, 문화예술 활동 등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인간관계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묶이면 삶이 답답해진다. 젊은 시절의 관계는 때로 우리를 특정한 역할과 기대에 묶어두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위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성공 등이 관계의 기준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런 외적인 조건보다 진정한 교감과 이해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는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넷째, 디지털 환경의 변화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60대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전체 국민 평균의 90% 수준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과 정부의 디지털 교육 지원으로 시니어들의 디지털 역량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8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70%가 메신저 앱을 통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 전용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로 물리적 제약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친구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7번 엣지라는 시니어 전용 플랫폼은 출시 2년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으며 사용자의 68%가 이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섯째, 세대 간 교류의 증가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손주 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세대 통합 프로그램에는 지난 1년간 15만 명의 시니어가 참여했으며 이 중 80%가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간 교류는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관점과 활력을 제공하며 사회적 고립감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슬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 낡은 생각, 변화에 대한 두려움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슬은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시니어들은 이러한 사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나이 듦과 함께 친구 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는 관계의 질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은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보다 몇몇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선호하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와인이 깊은 풍미를 가지듯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와의 관계는 더욱 깊고 풍요로워집니다. 또한 친구 관계의 변화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가 왔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관계에서 내면의 성찰로 초점이 이동하는 것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명상, 독서, 예술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이 교감하게 됩니다. 홀로 있음이 외로움은 아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온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때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노인복지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명상이나 자기 성찰 활동을 하는 시니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우울감이 40% 낮고 삶의 만족도는 35% 높다고 합니다. 우리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존재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가 넓은 강처럼 여러 갈래로 흘렀다면 나이 든 우리는 깊은 강처럼 한 방향으로 더 깊이 흐릅니다. 친구 관계의 변화는 삶의 깊이가 더해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경제적 양극화는 시니어 계층의 사회활동과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시니어들은 문화센터, 여행 동호회, 골프 모임 등 다양한 유료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니어들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와 비영리 단체들이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의 확대로 이러한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시니어 소셜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지난해 소득 하위 30% 시니어 5,000명에게 문화, 여가, 교육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했으며 참가자의 75%가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히 알게 됩니다.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많은 소유보다는 깊은 만족을, 넓은 인맥보다는 진실한 교감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성숙의 과정입니다. 시니어들의 삶에서 친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친구는 우리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위로하며 삶의 의미를 함께 찾아가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건강한 친구 관계는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친구를 만나는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되고 우울증 발병률이 50% 낮다고 합니다. 또한 친구와의 관계가 좋은 시니어들은 평균 4년 더 오래 살고 만성질환 발병률도 3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나이가 들어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가을에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뿌리고 기존의 관계를 더욱 깊게 가꾸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사람이 머물면 게을러진다. 흐르는 물처럼 우리의 관계도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 관계도 새로운 경험과 대화로 늘 새롭게 가꾸어야 합니다. 첫째, 디지털 소통의 힘을 활용하세요.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시니어들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넘어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큰 혜택입니다. 지난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소통 도구를 활용하는 60대 이상 시니어의 82%가 관계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제는 손 안의 스마트폰으로 화상 통화를 하며 멀리 있는 친구의 얼굴을 보고 메신저를 통해 일상을 나누고 SNS로 서로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습니다. 2025년 현재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는 디지털 시니어 클래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50만 명 이상의 시니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을 피우려면 숯이 필요하고 관계를 이어가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소통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면 멀리 있는 친구와도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둘째, 취미와 관심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공통의 관심사는 더욱 중요한 관계의 매개체가 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니어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인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시니어의 85%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특히 등산, 댄스 스포츠, 합창단, 독서 모임, 여행 동호회, 그림 교실 등이 인기 있는 활동으로 꼽혔습니다. 나무는 흔들려야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사람은 도전해야 더 넓게 성장한다.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은 처음에는 두렵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72세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주부로 살아온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문화센터의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고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주 토요일 시니어 아트 그룹과 함께 야외 스케치를 다니며 새로운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너무 서툴러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초보자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지금은 서로의 그림을 보며 웃고 격려하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셋째, 봉사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세요. 나눔은 받는 이보다 주는 이에게 더 큰 기쁨을 선사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시니어들의 봉사활동 참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시니어의 38%가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봉사활동은 의미 있는 사회 기여뿐만 아니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회가 됩니다. 아동 돌봄, 환경보호, 문화재 해설, 재능 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니어들의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나누는 마음은 외롭지 않다. 봉사를 통한 나눔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주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78세 박종현 씨는 은퇴 후 10년간 지역 아동센터에서 수학 멘토링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봉사자들과의 깊은 우정이 제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었죠. 라고 그는 말합니다. 넷째, 멀티 제너레이션 관계를 형성하세요. 2025년 현재 세대 간 교류는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관점과 활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관계의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시니어들에게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세대는 시니어들의 지혜와 경험을 얻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입니다. 교육부의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전직 교사, 공무원, 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니어와 대학생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년간 8,500쌍의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 시니어 멘토의 92%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나무는 사계절을 거치며 더 강해지고, 사람은 다양한 세대를 만나며 더 지혜로워진다. 다른 세대와의 교류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합니다. 다섯째,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시니어 전용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7번에 굿타임, 50플러스 라이프 등의 플랫폼은 비슷한 경험과 관심사를 가진 시니어들을 연결해주는 디지털 공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 문제로 외출이 어려운 시니어들에게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창구가 됩니다.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면 타인이고, 멀리 있어도 마음이 통하면 가족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된 관계도 진실된 교감과 지지가 있다면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65세의 이미경 씨는 귀농 후 농촌 생활의 외로움에 온라인 커뮤니티 시니어 파머스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입했어요. 그런데 같은 길을 걷는 분들과 고민을 나누다 보니 정말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회원들과 오프라인 모임도 가졌는데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여섯째, 가족 관계를 재발견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가족의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특히 손자녀와의 관계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기쁨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디지털 그랜드 페어런팅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조부모와 손자녀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SK텔레콤과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화상통화로 손자녀와 소통하는 조부모는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우울감이 45% 낮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0%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동안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 뿌리가 나무를 지탱한다. 가족도 그러하다. 가족은 때로 너무 가까이 있어 그 소중함을 잊기도 하지만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가장 견고한 관계입니다. 일곱째, 기존 친구 관계를 더욱 깊게 가꾸세요. 오랜 친구는
시간의 풍파를 함께 견뎌온 소중한 인연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한 친구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응원해주는 존재입니다. 오래된 거울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비춘다. 오랜 친구도 그러하다.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과의 관계는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역사를 알고 있으며 가면 없이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2025년 현재 많은 시니어 친구 그룹들이 정기적인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임을 갖거나 그룹 채팅방을 만들거나 함께 여행을 계획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평생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랜 친구와도 서로 다른 인생의 방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꽃은 향기를 퍼뜨리고 변화가 있어야 관계는 새로워진다. 관계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아보세요. 8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등불은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힌다. 자신을 사랑해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자기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는 모든 외부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2025년 현재 마음챙김 명상, 요가, 일기 쓰기 등 자기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시니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명상을 실천하는 60세 이상 시니어는 5년 전과 비교해 35% 증가했으며 이들의 정신건강 지표가 일반 시니어보다 25%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독서, 정원 가꾸기, 요리, 음악 감상, 산책 등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꾸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의 깊이는 고요함 속에서 드러나고 사람의 깊이는 고독 속에서 자란다. 홀로 있는 시간은 자신의 내면을 깊게 탐색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나이 들어 친구 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수많은 얕은 관계보다 몇몇 깊은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충만한 관계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은 계절과 같습니다. 봄에는 많은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을 가지며 가을에는 결실을 맺고 겨울에는 내면으로 에너지를 모읍니다. 인생의 가을과 겨울에 해당하는 노년기는 외적인 관계보다 내적인 성숙과 깊은 관계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활동적이며 더 연결된 노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의료 서비스의 향상,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시니어들에게 더 많은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의 변화는 이러한 새로운 노년의 한 측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각 시기에 맞는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강물은 흐르며 모양을 바꾸지만
바다를 향한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시간에 따라 형태가 변할 수 있지만 연결과 소통을 향한 근본적인 욕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배우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나이 들면서 경험하는 친구 관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외로움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가는 심층적인 지혜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가진 사람이다. 노년의 진정한 풍요로움은 물질적 풍요가 아닌 관계의 풍요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도 포함합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역사상 가장 긴 노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85세를 넘어서면서 은퇴 후 30년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긴 여정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울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외로움은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건강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외로움을 21세기의 새로운 전염병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외로움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 외로움을 느끼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64% 높고 심장질환 위험은 29% 높으며 사망률도 45%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로움이 비만이나 흡연보다도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홀로 있음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홀로 있되 외롭지 않고 함께 있되 구속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진정한 홀로 있음은 자신과의 깊은 대화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노년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보건복지부의 커넥티드 시니어 프로젝트는 전국 3,500개 마을에서 시니어들의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랑방, 세대 통합 카페, 실버 친구 매칭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시니어 버디 시스템입니다. 이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시니어들을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1년간 5만 쌍 이상의 새로운 친구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참가자의 88%가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으며 92%가 정신적 건강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 작은 만남이 모여 풍요로운 노년을 만든다. 의미 있는 만남은 반드시 거창하거나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웃과 나누는 차, 한 잔의 대화, 손자와의 짧은 전화통화, 오랜 친구와의 원래 모임 등 작은 연결들이 모여 풍요로운 관계망을 형성합니다. 시니어 친구 관계의 특별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젊은 시절의 친구 관계가 주로 성취와 성공을 향한 동행이었다면, 노년의 친구 관계는 삶의 의미와 지혜를 나누는 동행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와 함께 산을 오르지만, 노년에는 친구와 함께 산의 의미를 바라본다. 노년의 친구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삶의 깊은 질문을 함께 탐색하는 영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노인학회의 최근 연구는 70세 이상 시니어들이 친구 관계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요소로 진정성, 무조건적 수용, 공감을 꼽았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중요시하는 재미, 공통관심사, 사회적 네트워킹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젊은 나무는 햇빛을 향해 자라지만 오래된 나무는 뿌리를 향해 자란다. 노년기는 외적인 성취보다 내적인 성숙에 초점을 맞추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친구 관계도 그러한 내적 여정을 함께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동시에 시니어들은 친구 관계에서 실용적인 도움과 지지도 주고받습니다. 병원 동행, 장보기 도움, 집안일 협력 등 일상의 작은 도움들이 서로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2025년 현재 시니어 공동체 돌봄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에 의존하기보다 이웃 시니어들끼리 서로 돌보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바다마을 공동체는 이러한 모델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65에서 85세 사이의 28명의 시니어들이 일상적인 돌봄을 주고받으며 주 3회 공동 식사를 하고 건강 체크와 물품 구매를 함께합니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흐르는 냇물이 돌을 만나면 길을 바꾸듯 지혜로운 사람은 변화를 만나면 적응한다. 노년기의 관계 변화는 도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기도 합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관계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서 경험하는 상실과 이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배우자, 형제자매, 오랜 친구들과의 이별은 깊은 슬픔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실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76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5년 전 50년을 함께한 남편을 잃고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죠. 그러다 딸의 권유로 상실 극복 지원 그룹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들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슬픔을 나누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웃고 일상을 나누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목요일 모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상처 입은 마음들이 모여 서로를 감싸주면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다. 상실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형성된 관계는 특별한 유대감을 가집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사회에서 시니어들의 삶의 질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역사회는 시니어들의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경로당을 현대적인 커뮤니티 센터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시설, 문화 공간, 세대 통합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경로당을 활기찬 만남의 장소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425개 경로당이 이미 이러한 변화를 거쳤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85%에 달합니다. 또한 액티브 시니어 네트워크는
은퇴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와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전직 교사, 의사, 회계사, 엔지니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지식을 나누며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가로 측정된다. 노년기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와 나누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눔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시니어들이 풍요로운 관계망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1인 시니어 가구는 전체 시니어 가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들은 관계 형성에 더 큰 장벽을 경험합니다. 정부와 지역사회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접근성 향상 프로젝트, 시니어 교통 바우처, 무료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단지 그 계절이 달라질 뿐이다. 노년을 쇠퇴의 시기가 아닌 또 다른 성장과 풍요의 시기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2025년 현재 노년학 전문가들은 성공적 노화의 핵심 요소로 의미 있는 관계 유지를 꼽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최신 연구는 정기적으로 의미 있는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시니어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지표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합니다. 한 사람의 미소가 100마디 말보다 강하다. 한 번의 만남이 1000번의 생각보다 값지다. 비록 나이가 들면서 친구의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각 관계의 깊이와 의미는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면서 필요한 가지만 남기고 불필요한 가지는 자연히 떨어뜨리듯 우리의 인생도 시간이 흐르며 본질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재정렬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관계를 더 깊게 가꾸고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풍요로운 관계의 숲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옛 길이 막히면 새 길이 열린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친구 관계의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양적인 관계에서 질적인 관계로, 외적인 연결에서 내적인 연결로의 전환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노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교육 수준이 높으며 더 디지털에 익숙한 이 세대는 노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한 풍요로운 삶이 있습니다. 삶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의미를 찾아간다. 그 만남이 짧든 길든 깊든 얕든 각각의 만남은 우리의 영혼에 흔적을 남긴다.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는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배우고 치유됩니다. 노년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이 들미란 단순히 세월의 흐름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와 평화를 향한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형성하는 관계는 여정의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별이 빛나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하듯 관계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때로는 홀로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 사이의 균형을 찾아갑니다. 그 균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발견합니다. 결국 나이 들어 친구 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변화의 방향과 의미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을 나무가 잎을 떨구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 봄을 준비하는 지혜이다. 인생의 가을도 그러하다. 인생의 모든 계절에는 그 고유한 아름다움과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과 겨울에 해당하는 노년기에도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와 연결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미라는 여정을 함께 걷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대화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올라오는 시니어 오디오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